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뒤에는 번호가 달려있는데요. 그 등번호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오늘 알아볼 등번호 11번은 팀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들이 많이 다는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의 가레스 베일,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 리버풀의 살라 등 측면 윙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번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번호 11번을 상징하는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대기만성형 선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선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입니다. 클로제는 7부 리그에서 뛸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는데요. 그는 0001 시즌 분데스리가 29경기에 출전해 9골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0102 시즌 31경기 16골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죠. 클로제는 이러한 활약에 0203 시즌부터 등번호 11번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5년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하며 여기서도 등번호 11번을 달고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는데요. 특히 0506 시즌에 부상을 달면서도 26경기 25득점 1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해에 분데스리가 득점왕은 물론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1위를 차지했죠. 이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11번을 달지 못했습니다. 클로제는 뮌헨에서 이탈리아 장신 공격수인 루카토니와 호흡을 맞추며 뮌헨의 분데스리가와 포칼 우승을 이끌어 더블을 달성했죠. 하지만 이후 클로제와 토니는 기량이 빠르게 저하되었고 결국 클로제는 팀을 떠나 이탈리아의 라치오로 이적했습니다. 클로제는 라치오에서의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은퇴까지 11번을 달고 뛰었는데요. 그는 이적 후 첫 시즌부터 기량을 회복해 12골을 기록하며 우려와는 달리 라치오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되었죠. 사실 클로제는 클럽에서의 활약보다 독일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클로제가 큰 활약을 보여준 월드컵 무대에서 모두 11번을 달고 활약을 보여줬죠. 2001년 독일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클로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헤딩으로만 5골을 넣으며 대회 득점 공동 2위를 기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다시 5골을 기록하며 대회 득점왕에 올랐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4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통산 기록에서 게르트 밀러와 동률을 이루게 되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호나우두를 제치고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그는 총 12년간 4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2회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첼시의 11번을 상징하는 선수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드록바는 갱강 마르세유에서 11번과 함께했고 이후 이적한 첼시에서 입단 초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11번을 달고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드록바는 첼시에서의 첫 시즌 총 40경기에 출전하며 리그 10골 포함 총 16골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즌 첼시는 29승 8무 1패 승점 95점으로 당시 EPL 역대 최고 승점을 따내며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드록바는 0506 시즌 리그에서 12개의 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첼시는 0405 시즌에 이어 리그 2연패를 이루게 되었죠. 이후에도 첼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며 첼시의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챔스 16강과 4강에서 골을 넣으며 첼시를 챔스 결승에 올려놓게 됩니다. 당시 챔스 결승 상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 경기 후반전에 토마스 밀러에게 골을 먹혀 챔스 준우승에 그칠 뻔했지만 드록바의 극적인 동점골로 결국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마지막 키커로 나서 골을 넣으며 승부차기 스코어 4대3으로 첼시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드록바는 첼시에게 비기어를 안기고 2012년 첼시를 떠나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게 됩니다. 상하이 선화에서 4개월간 활약하다 갈라타사라이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갈라타사라이에서 1년 6개월간 활약하다 다시 첼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첼시에서 1년간 활약하다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후 미국 리그의 몬트리올로 이적했고 그 이후 피닉스 라이징으로 다시 한번 팀을 옮기며 2시즌 동안 활약을 보여주고 나서 2018년 만 40세의 나이에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게으른 천재 호마리오입니다.
호마리우는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에인트호벤과 바르셀로나 시절엔 11번을 달지 못했지만 이후 은퇴까지 모두 11번을 달고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호마리우는 프로 생활을 바스쿠 다가마에서 시작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986년, 1987년 2년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이게 되죠. 이런 활약에 그는 전세계 클럽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호마리우는 PSV로 이적한 이후에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이적하자마자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그 우승과 컵 우승을 이끌었죠. 게다가 리그 득점왕 3연패를 달성했고 PSV에게 리그 우승 3회를 안겨주며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됩니다. 그 후 호마리우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당시 바르셀로나는 미카엘 라우드롭과 스토이치코프 등 최고의 선수들이 자리잡고 있었죠. 호마리우는 그런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30골을 넣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난이 아니었고 리그 33경기에서 30골을 득점, 결국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죠. 호마리우는 라리가 우승을 해냈지만 브라질 리그나 네덜란드 리그에서만큼의 우승 타이틀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93-94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에게 4대0으로 대패하게 되죠. 그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플라밍고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적 후 2시즌 동안 리그에서 20골을 넘기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발렌시아로 이적하며 스페인 무대로 복귀했지만 감독과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해 금방 팀을 떠나죠. 이후 자신을 키워준 친정팀으로 복귀했고 여러 팀들을 옮겨 다니다가 은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맨유와 EPL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라이언 긱스입니다. 긱스는 맨유와 웨일스 대표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등번호 11번과 함께한 선수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맨유 유스팀에 입단해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폴 스콜스 등과 함께 클래스 오브 92의 멤버로 활약했죠. 그는 이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활약을 보이며 가장 먼저 1군에 데뷔했습니다. EPL이 출범하기도 전인 1991년 에버튼을 상대로 데뷔한 긱스는 10대 때부터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이런 그는 조지 베스트의 제림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맨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98-99 시즌 아스날과의 FA컵 4강전에서 긱스의 골로 인해 맨유는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요. 결승에서는 뉴캐슬까지 꺾으며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부터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며 힘든 싸움을 펼쳤는데 바르셀로나와 뮌헨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며 2승 3무로 간신히 토너먼트로 진출했죠. 이후 유벤투스와의 4강 1차전, 긱스는 후반 추가 시간 먼저 실점한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서 인자기에게 2골을 허용하며 맨유는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유는 3골을 추가하며 극적인 결승 진출을 이끌어냈죠. 결국 맨유는 뮌헨과 챔스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선제골을 내주며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이 계속되자 뮌헨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베컴의 코너킥으로 승부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교체 투입된 셰링엄과 현재 맨유의 감독을 맡고 있는 솔샤르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득점하며 캄프누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맨유는 잉글랜드 클럽 최초이자 유일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트래블 이후에도 맨유는 EPL 3연패를 기록하며 유럽의 강호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이때까지도 긱스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맨유의 기둥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30대가 넘어가자 신체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긱스는 윙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맨유의 리그 2연패를 이끌었죠. 그 후 그는 맨유에서 활약 후 은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11번 프란시스코 헨토입니다. 헨토는 라싱 산탄데르에서 데뷔 후 한 시즌을 보내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레알로 이적 후 디스테파노 등과 함께 막강한 공격진을 구성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55-56 시즌 유러피언컵이 창설된 시즌에 초대 우승팀이 되었죠. 레알은 다음 시즌에도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4강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이었던 맨유를 꺾었고 결승에서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승리했죠. 이 결승전에서 헨토와 디스테파노가 득점에 성공하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시즌인 57-58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결승전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2실점까지 당하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지만 레알은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까지 가는 힘든 경기 끝에 헨토의 결승골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3년 연속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우승을 차지하며 유러피언컵 5연패를 달성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59-60 시즌 결승전에서 프랑크푸르트를 7대3으로 격파하는 등의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승사자 군단이라고도 불렸죠. 이후 60-61 시즌에는 유러피언컵에서 바르셀로나에게 덜미를 잡혔고, 61-62 시즌에는 에우제비우의 벤피카에게 패배하며 유럽의 제왕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기존 스타들이 하나둘씩 떠나며 저승사자 군단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헨토는 꾸준히 레알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65-66 시즌 파르티잔과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2대1 역전승을 거두어 헨토는 레알 마드리드의 6번째 유러피언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헨토는 1971년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6회, 라리가 우승 12회, 코파델레이 우승 2회를 차지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겨주었고 1970-71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되죠. 지금까지 등번호 11번 하면 떠오른 축구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선수들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구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